비릿한 아스팔트 냄새와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마지막 기억은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던 순간의 굉음, 그리고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던 기묘한 감각이었다. 한지우는 엔텍 본사 최연소 팀장 후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입사 7년차, 그녀의 삶은 M 프로젝트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온 경주마와 같았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고, 꺼지지 않는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야근을 증명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야. 잠깐의 여유도 허용할 수 없어. 그녀는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경쟁자 박서준 팀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면 성공에 대한 갈망은 더욱 그녀를 채찍질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전화는 늘 건성으로 넘겼다. 엄마, 나 바빠.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릴게. 어릴 적 가난으로 인해 겪었던 서름과 무시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혹은 위태롭게 만들었다. 성공만이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그래서 감정은 사치였고 인간관계는 효율성의 문제였다. 그날도 그랬다. M 프로젝트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고자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강원도 어느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연수원이었다. 라디오에서는 간헐적으로 폭우 예보가 흘러나왔지만 지우는 애써 무시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는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더니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의식을 잃은 지우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채 깊은 계곡 아래로 처박혔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자신이 어둠 속에 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은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다. 저 멀리 한 줄기 눈부신 빛이 보였다. 빛은 따스했고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빛을 향해 나아가자 고통도 슬픔도 미련도 없는 완전한 사랑과 이해만이 존재하는 공간에 다다른 듯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로움만이 느껴졌다. 마치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황홀경이었다. 아, 이것이 죽음이라면 그리 나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희미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다시 암전되었다. 눈을 떴을 때 지우의 코를 찌른 것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였다. 낯선 천장, 규칙적인 기계음, 그리고 팔에 꽂힌 링거 주사, 현실이었다. 옆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곧이어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사는 그녀의 생존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다. 차는 폐차 직전이었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가벼운 타박상과 뇌진탕 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 정말 하늘이 도왔습니다. 의사의 말은 그러나 지우에게는 기적이라기보다는 혼란으로 다가왔다. 그 빛 속에서의 경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퇴원 후 지우는 이전의 한지우가 아니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녀가 변해버렸다. M 프로젝트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예전만큼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빛 속에서의 기억은 꿈처럼 아련하면서도 생생했고 그 기억은 현실의 모든 것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었다. 동료들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서준 팀장의 초조함, 신입사원의 불안함, 부장의 피로감까지. 마치 그들의 감정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회의실에 숨막히는 긴장감, 가식적인 웃음소리, 심지어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알 수 없는 분노까지도 그녀를 덮쳤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빛 속에서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추락하던 순간의 공포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한때 그녀의 무기였던 냉철한 이성은 속수무책이었다.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걸까? 그녀는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갑자기 경쟁사 직원의 절망감이 느껴져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고 보고서의 숫자들 위로 사고 당시의 섬광이 겹쳐 보이기도 했다. 실수가 잦아졌고 동료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한때 최연소 팀장 후보로 거론되던 그녀는 순식간에 문제사원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정신과를 찾아 PTSD 상담을 받았지만 의사는 그녀가 겪는 기묘한 공감각적 현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약물 치료는 잠시 감각을 무디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지우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과거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혼란스러움은 그녀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마음챙김과 영적 성장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글의 말미에 언급된 지리산 청운함의 해민 스님이라는 이름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휴가를 내고 무작정 지리산으로 향했다. 청운함은 지리산 중턱, 속세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곳에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민 스님은 인자한 미소로 예고 없이 찾아온 도시의 번뇌에 지친 이방인을 맞이했다. 지우는 처음 며칠간은 경계심을 풀지 못했다. 그러나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가 내어주는 침묵을 함께 지켜주었다. 풍경 소리만이 유일한 위로였던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용기를 내어 스님에게 자신의 끔찍했던 사고와 그 이후 겪고 있는 불가해한 경험들을 털어놓았다. 해민 스님은 말없이 차를 따르며 지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것은 꿈도 환각도 아닌 그대가 잠시 잊고 살았던 영혼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고는 그대를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필연이었을지도요. 스님의 말은 논리적인 설명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지우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지우는 며칠 더 암자에 머물기로 했다. 새벽 예불의 장엄함 속에서 스님과의 차담 속에서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을 홀로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 안에 소용돌이가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해민 스님은 그녀에게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타인의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법을 일러주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기되 휩쓸리지는 마십시오. 서울로 돌아온 지우에게 회사 생활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전처럼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동료들의 감정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마치 밀려오는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듯 감정의 흐름을 타는 법을 어렴풋이나마 익힌 것이다. M 프로젝트 발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서준 팀장은 지우의 불안정한 상태를 눈치채고 더욱 공세적으로 나왔고 상사의 압박도 거세졌다. 과거의 지우였다면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자신을 몰아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성공에 대한 강박 대신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발표 전날 밤 지우는 청운함에서 가져온 작은 목각 불상 앞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그 평화와 사랑의 감각이 다시 한번 그녀를 감쌌다. 해답은 경쟁이 아닌 연결에, 분리가 아닌 통합에 있었다. 다음 날 발표장에 선 지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진실된 열정의 것이었다. 그녀는 준비된 PPT 자료의 상당 부분을 덜어내고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기술의 발전은 결국 인간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서비스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연결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예상대로 객관적인 수치나 화려한 기술 시연은 부족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솔한 목소리와 깊이 있는 성찰은 좌중을 압도했다. 특히 박서준 팀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그는 지우의 말 속에 담긴 어떤 힘에 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경쟁심이나 야망과는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이고 순수한 무엇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누군가 물었다. 한 팀장님의 발표는 이전 스타일과 많이 다릅니다. M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성과 수익 모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물론 사업성과 수익 모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는가?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일부 경영진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지만 많은 동료들과 평가단은 지우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보았다. M 프로젝트는 지우의 철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진행될 기회를 얻었다. 발표장을 나온 지우는 승리감이나 안도감보다는 깊은 평화와 해방감을 느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다. 그때 박서준 팀장이 다가와 어색하게 말을 건넸다. 한 팀장, 오늘 발표 인상적이었네. 솔직히 좀 놀랐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쟁심이나 냉소가 아닌 존중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 또한 지우가 던진 질문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몇 달 후 지우는 엔테크에 남아 M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기술이라는 그녀의 비전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놀랍게도 박서준 팀장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여전히 현실적이고 냉철했지만 지우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예민한 공감 능력은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파악하고 팀원들과 깊이 소통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녀는 주말이면 가끔 청운함을 찾아 해민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마음을 다스렸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살갑고 깊어졌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서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해민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특별한 경험만이 우리를 깨우는 것은 아니라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축복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일세. 그녀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 끔찍했던 사고와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영혼은 이제 막 진정한 비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길고 험난했지만 결국 빛을 향한 여정이었다.